컴퓨터 시스템 운영기술사 마스터 과정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사 마스터 과정 이제 시험을 목전에 두신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와 이제 그룹 토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시는 과정이세요. 저희 과정은 4월 30일 일요일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있으시고 5월에 2번 휴강 일정이 있으십니다. 일정 미리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제 모의고사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기술사 시험 시간인 9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HRD 상에서는 10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으신데 일단 1교시 모의고사는 9시에 맞춰서 시작이 된다는 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2주차 때부터는 9시부터 오셔서 모의고사 시험에 참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과정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본평가랑 재평가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평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오전 모의고사 평가가 30% 반영이 되시고요. 오후에 진행된 그룹 토론 결과가 70% 반영이 되셔서 총 100점으로 환산이 되셔서 이제 본평가가 진행이 되시고요.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결석을 하신 분들은 사주의 재평가를 안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진행했던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이제 1교시 5문제, 2교시 서술형 문제 1문제를 답안을 주중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차주에 멘토 강사님께서 이세점을 진행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평가 내용들은 오늘 OT 자료 같이 나가시니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출석 기준 안내이신데요. 저희가 HRD는 상에서는 10시부터 6시로 출석기 등록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시험은 9시부터 진행이 되시지만 출석 기준은 10시부터 6시 기준으로 체킹이 된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지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전 10시 10분 이후부터 지각이 체킹이 되시고요. 조퇴는 이제 5시 50분 이전에 퇴실을 하실 경우 이제 조퇴로 처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결석 같은 경우는 하루를 참여 안 하신 경우도 결석이시지만 하루 참석 시간이 이제 수업 시간의 절반 미만이실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꼭 3.5시간 이상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10시에 정상 출결을 하셨다는 기준을 했을 때 이제 2시 반 기준으로 나뉘게 되세요.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퇴실을 하셔야지 이제 조퇴로 처리가 되시고 2시 반 뭐 지각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2시 반 이전에는 출석을 해주셔야지 지각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수료 기준은 80% 이상 출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가정 전체 13주차 가정이신데 저희가 가정 중간에 80% 미만으로 출석이 안 되실 경우 이제 미수료로 인해서 재적 처리가 된다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꼭 중간에 80% 미만이 되지 않게끔 안내 드리고요. 이제 재적 처리가 되실 경우 이제 중도 탈락 페널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드리자면 이제 지각 조퇴를 하루에 같이 하실 경우에 지각 한 번 혹은 조퇴 한 번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 지각 조퇴 이게 총 2회로 체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출결은 아침에 이제 한번 집에 가실 때 한번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 내일 배운 카드 혹은 QR 2가지 중에 한 가지 편하신 방법으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 2가지는 교차로 이제 출석 체크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네, 이거는 앞서 안내 드렸던 내용에 대한 설명글이신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가 출결 시스템 오류가 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제 신분증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수업 참여하실 때는 꼭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꼭 소지하시고 하신 채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미수료나 수강 포기를 하셔야 되실 경우 이제 발생되는 내일 배움 카드 페널티 내용이신데요. 회차별로 이제 금액 차감이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중도 탈락하실 경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쪽에 결제해 주셨던 자비부담금은 이제 저희는 평생교육시설 환불 기준으로 이제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 포기를 하셔야 될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이 내용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설 안내인데요. 저희 휴게 공간은 저희 데스크 앞쪽에 정수기랑 이제 티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고요. 저희 입구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탕비실이 있으십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 커피 머신이 있으셔서 커피 머신 이용이 가능하신데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지금 수리가 조금 들어가서 좀 이용이 어려우신 상태라는 점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흡연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2층에 그 이마트 편의점 외부 공간에 흡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나가시면은 왼쪽, 오른쪽, 복도 양쪽에 다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쪽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이 되시고요. 네, 피난 안내도이십니다. 저희 로마 강의장이시고요. 피난 사태가 이렇게 재난 상태가 발생하셨을 때는 들어오셨던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훈련생 QR 관련 앱 가이드이신데요. QR 출석으로 이제 출결 처리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QR로 출결을 하실 때는 이제 HRD 내 출결 관리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이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QR, 여기 왼쪽에 보시는 QR 버튼 누르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다시 한 번 더 QR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과정을 확인하시고 입실 버튼 누르신 후에 카메라에 이제 앞쪽에 데스크 쪽에 있는 QR을 인식해 주시면은 QR로 출결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QR 같은 경우도 이제 입실 퇴실하실 때 전송 메시지가 뜨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지 이제 이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팝업 창으로 안내창이 안 뜨실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신 거라서 결석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그 안내창과 입실 시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간략한 정보들이신데요.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과정과 이제 출결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과정 참여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OT는 여기까지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성인이 드문 거예요. 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과정 여기 개요 좀 살펴보고 식사하러 가기로 해요. 네. 일단 앞에서 과정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잠깐만요. 좀 할게요. 네, 일단은 오전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아침에 기 설명한 대로 9시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9시까지가 아니라 준비하시려면 8시 반까지 오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9시에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9시에 오시면 준비하고 하면 10분 까먹잖아요. 그래서 8시 반에 오신다라고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에세이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다음 이제 2회차부터는 계속 이렇게 129회차 기출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 1교시 문제하고 2교시 문제를 그대로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현정 기술사가 와서 채점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전기 시험 날은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3주차에는 129회차여도 그런데 1교시 그대로 봐요. 그런데 3교시를 믹스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교시는 이제 2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차 여전히 129회차, 1교시하고 그 다음에 4교시를 믹스할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보는 동안에 1교시가 70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집에 못 간다. 시험 문제 알려주고 3번 보는데 70점 못 맞으면은 집에 가지 말아야지. 집에 안 가면 저도 같이 있을게요. 70점 맞을 때까지 도와줘야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1교시 계속 같이 반복해서 보셔도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28회차로 넘어갈 거고, 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126회차로 넘어갈 거고, 예, 그리고 125회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예, 관리 쪽을 택하신 분은 관리 쪽 문제를 줄 거고, 예, 컴싱 문제를 택하신 분은 컴싱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차 중에 보면은 정보 관리만 5원리로 했던 회차는 빼버렸어요. 중간에 정보 관리만 보잖아요, 5월 시험. 그래서 그 회차는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싱하고 정보 관리가 다 있는 회차만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0분 시험을 오전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12시 40분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게 오전 모의고사예요. 실전 문제를 그대로 봐서 합격 점수가 안 나오면 다음 회차 시험에 실전 가져도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문제 알려주고 시험 봐도 합격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지식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는. 지식은 이미 다 오픈된 거 알려줬잖아. 근데 합격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딴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하려고 1교시 계속 반복하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후 이제 그룹 스터디는 이제 에세이 첫 주차는 당연히 그룹 스터디가 없고요. 이제 요 과목별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과목의 주제 리스트는 이제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중 과제로 해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통상 제가 한 15개 정도 내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 하면 되게 맞춰놨고요. 네, 요거를 이제 이 주차별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멘토 기술사들은 계속 주별로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김현정 기술사하고 김동욱 기술사 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주차는 지금 최신 트렌드나 주간 기술 동향, 주기동 요약하는 부분은 김동욱 기술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13주차에 전자신문이나 그다음에 정보과학 케이지 같은 논문제 요약, 예,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 뽑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예, 제가 이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6일에 시험을 본다. 이제 지금 목표는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계신 거죠? 네, 5월 20일 날 시험을 신청하신 거죠? 네, 스파링 하러 가셔야지. 스파링 하다가 대박 걸려가지고 상대편 KO 시키면 좋은 거고. 그래서 요때 예를 들면 하고서 한 달 반이니까 발표가 언제쯤 될까요? 5월이면은 6월, 시험이 5월 20일이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되나요? 네, 요때쯤 합격 됐어. 그러면 뒤에 혹시 안 나오시거나 이렇게 툭 키면 안 돼요? 시험, 과정은 지금 정부 지원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열심히 네, 그룹 스터디 때 네, 기여를 하셔야 돼. 네, 그렇게 안 해주시면 네, 그 인터뷰 네, 면접 그거를 지원을 안 해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오후는 이렇게 그 스터디를 할 건데 제가 그럴 줄 알고 5월 20일 날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실에 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부 시간 일정으로 보면은 네, 8시 반에 학원 도착해서 출석 체크하고 자리 이제 앉으시고 8시 50분부터 이제 시험지 답안지 수행해야죠. 그리고 이제 시작 준비. 네, 그래서 아마 이미 문제가 뭐가 나간다 이미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계시겠죠. 네, 준비한 거. 그다음에 이제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교시 영어용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분 휴식하고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2교시 볼 거예요. 이제 요 사이에 멘토 강사가 1교시 끝나면 와서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교시 끝나면 답안지를 앞쪽에 모아놓거나 아니면 학원 진행 담당자한테 주면은 담당자가 멘토 기사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 이제 14시까지 점심시간 가져가고 요거는 원래 이 1시간 주지 않잖아요. 실전 시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네, 40분만 주죠. 중간 점심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오후는. 자, 이제 2시부터, 예, 예, 이제 1시간 동안이죠. 14시 50분까지는 그룹 스터디, 주중 과제 가지고서 주중 과제 그룹 스터디를 할 거예요. 네, 요 사이에 이제 2교시 거 끝난 거를 멘토분이 오셔서 이제 채점을 할 거고요. 이제 요 그룹 스터디 진행은 이제 조를 2개로 나눌 거고, 이제 조장님이 주도를 해서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1시간 동안 1교시하고 2교시 채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사항들, 주요한 것들, 공통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설명할 거고, 근데 개인의 좀 특화된 것들은 빨간펜 멘토링이 돼 있으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챙기거나 아니면 멘토한테 나중에 따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시부터 다시 그룹 스터디 2를 할 거고, 그때 주중과제 또 4개를 커버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마찬가지로 6시까지 또 4개를 커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오시기 때문에,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6시까지 해서 이렇게 토요일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맞죠? 저녁 7시까지죠. 10시부터. 체크하는 7시. 6시. 아까 6시라고 9시부터 6시까지. 맞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내가 착각한 거네요. 그럼 여기 지금 10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맞아요. 9시부터 6시. 아니, 9시, 그러니까 그때 그건 제가 출석이 되는 거고. 한번 체크해서 다시, 10시 10분이네. 제가 체크해서 한번 다시 공지 드릴게요. 네네. 제가 공지 드릴게요. 18시 18까지 맞아요. 그래요? 아니, 일단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내가 헷갈렸어요, 지금.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18시까지 플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네네. 자, 그러면 교시별로 지금 4개씩을 하시게 되면은 12개를 커버하시고, 주중과제 15개 중에 3개를 빼고, 3개를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 12개를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별로, 그리고 화이트보드의 앞전 단계에서는 2개씩의 조별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과정에서는 2개, 조별로 2명이 매 시간마다 2개씩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다른 방에서도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요거 올리고 여기 앞에서 쓰시든지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당 4개를 커버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별로 그룹 스터디 할 때 그 1시간 단위 안에서 일단은 조별 주제 할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거는 지금 소요 시간 1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오후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잖아요. 1시간 이제 보시면 12시 4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 점심시간이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오시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남거든요. 그때 미리 아까 말씀드린 3개, 15개 중에 3개 뺄 거를 정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할 주제 미리 정하고 해서 이제 뒤에 보시면 A조, B조 이미 다 이렇게 이 주제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A조, B조 나눈 다음에 각자 조에 해당되는 거를 2개씩 1시간에 소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 단계에서 해봤죠? 네. 근데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공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 토론 15분 하시고 화이트보드에다가 토론 결과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조별로 15분 안에 2개 주제를 빠르게 스캔해서 이거 뭐다 이렇게 주중까지 해온 거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그림 쪽으로 바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표자가 조별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2, 3분 핵심 사항만 발표를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 짧게 5분 핵심 위주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셔가지고 막 논쟁 벌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크게 의미 없으시는 거 느끼셨죠? 주중에 잘 정리를 해오셔야 돼요, 대신. 그리고 나서 멘토 강사가 5분 정도 그림 그려놓은 거 보고 한 번에 이제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별 평가는 멘토 강사가 알아서 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간 휴식. 휴식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제 바로 토론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제 반복을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과목별로 이렇게 담당 조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 나뉘면 거기에 발표자 이름 적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뺄 것들 표시하고, 이제 이거는 20개 돼 있는데 뒤에 가보면 20개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뭐 하시던 내용들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몰입하자. 이 즐거운 표정이 딱 보이죠? 김현중 기술사. 멘토 기술사 중에 한 명이 김현중 기술사입니다. 네, 이거 뭐 그냥 참조로 뭐 조별로 이렇게 쓰실 거면 이런 템플릿. 근데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템플릿 안 해도 금방 다 정해서 하실 수 있었죠. 그다음에 토론 시트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정의 이런 거. 그래서 이 시사점 위주로. 오래된 주제들은 시사점이 아니라 현행 이슈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는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단락에 가서 개념 구성이나 기술 구성 도식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점적인 포인트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에서의 동작 원리나 또는 그 핵심 개체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디스크리션,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투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용 전략이나 방안들 이런 것들을 수립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극복 방안을 수립한다. 이 연습을 하시면 ISP 포맷하고 같죠? 이게 인포메이션 우리 스트래티지 플래닝 하는 거 있죠, ISP. 그 사업에 실제 이 구조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컨설팅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비즈니스 측면이나 기술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 못한 것 중에 꼭 하고 싶어. 이런 건 좀 더 고려해야 되거든.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근데 사실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위아래 목차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여기서 짚어야 될 건 요거. 시사점 요거. 그림의 핵심 요소 4개. 이거. 그다음에 그것들에 관련된 주요 기능, 설명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실제 시장이나 또는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어떠한 절차로. 또는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이런 건데, 요거는 요것으로 해결. 이렇게 짧게 해줘야 돼. 핵심 키워드가 중심으로.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자기 자신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저리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마사지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 과정 때 하던 것처럼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신에 주제를 다 소화하려면 저녁 9시, 10시까지 해야 돼요. 이제 잘 정리된 내용, 보완이 필요한 내용, 이건 이제 멘토가 코멘트 해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형식은 이런데 실제로는 그냥 퀵으로 저 앞에다가 그냥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받고 학습 주제 목록들은 융합 IT 1, 2, 그다음에 정보 보안,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다음에 IT 경영, TV, 소프트웨어 공학, PM,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10개 이제 주차로 지금 나눠놨어요. 아무래도 융합 IT 쪽이 주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1교시에 신기술, 신서비스 주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많이 할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융합 IT 1. 주차별로 실제 순서는 틀려요. 예를 들면 다음 주차 이제 나오실 때는 네트워크를 해와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과정별로 좀 강사들하고 스케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일단 융합 IT 1에 15개.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과제를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 여기에 지금 색깔 패턴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월화수목금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데일리로 커버해야 될 주제들을 이렇게 색깔로 패턴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회차나 교시 번호를 내놓은 거는 이거는 다 기출문제에서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서브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출풀이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그 회차 것 다운로드 이미 다 받아 놓으셨죠?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그 문제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IT 2 30번까지 15개죠.
네, 마찬가지로 회차나 교시라 정의를 해놨어요. 정보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네, 마찬가지로 해놨고요. IT 경영, 그다음에 DB, 그리고 소프트 공학,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네, 네트워크. 네. 대충 보시니까 주제들이 좀 눈에 익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목록은 이 정도 커버할 거고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에세이 좀 더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여기 주제보다 좀 더 추가해서 과목별로 더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으면 네, 그 리스트를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남는다면. 근데 저것도 많아요.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서 요것들을 좀 볼 거예요. 합격한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답안 작성하고 학습할 때 필요해라고 말한 것들을 모아 놓았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경험뿐만 아니고 여기 고도화 포인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림을 결국에는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결국에는 잘 그리는 거, 고도화하는 게 여러분들이 답안지 고도화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필요할 경우에 어떠한 그림이 도식 이 포맷들을 쓰는 게 좋은가. 그런 샘플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합격자들 답안지 사례를 가져다 놓고 그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에세이 쪽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식사 다녀오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